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 정보 KTV 정책통. 안녕하세요. 서현진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할 정책통 식구들 소개합니다. 개그맨 김생민 씨, 주부방송인 안문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청년층과 노년층 실업 문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과제이자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동개혁이라는 칼을 뽑아들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임금피크제 도입이라고 합니다. 이 임금피크제 제대로 도입이 되면은요. 청년들의 일자리를 무려 13만 개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과연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좀 속 시원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함께할 한국노동연구원의 오계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금 피크제 많이 들어봤거든요.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피크란 말은 알 것 같아요. 뭔가 최고조에 왔다 이런 건데 임금 피크제 듣기만 했지 정확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을 보면은 정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면 퇴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네. 이런 이제 그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이런 정년을 조금 뒤로 연장을 하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그 연장된 기간 동안에 조금 임금을 근로자와 회사가 조금 협의를 해가지고 좀 낮추는 방식으로 가자 하는 게 이제 임금 피크제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낮아진 임금만큼 임금 지원이 확보가 되고 네. 이걸로 이제 신규 교용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도 더 오래 일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이득이 있는 것이고 결국 이제 청년층의 고용과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 이런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정년 연장되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인데 어떻게 청년 실업 해결까지 이게 가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예, 이제 뭐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청년 실업 문제이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뭐 두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고성장에서 이제 좀 저성장으로 좀 되면서 과거만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그 자식 세대인 지금 에코 세대라고 부르는 이 세대들이 이제 교육을 마치고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과거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일자리는 과거만큼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일자리에 대한 그런 경쟁이 높아지고 취업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런 뭔가 해결 방안은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이제 그 에코 세대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뭐 기업 입장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건비 확보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임금 피크제 논의가 되는 것은 정년 연장과 맞춰서 정년이 연장이 되지만 그 중에 일부의 임금을 좀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마련되는 임금 지원을 가지고 그것을 신규 고용으로 대부분 이제 청년들을 위한 고용이 되겠죠. 네, 계획처럼 네. 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꼭 뜻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임금 피크제가 이 청년과 또 어르신, 중장년층 이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정책인데요. 선도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네. 기업의 관계자를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헬스본 조장현 인사팀장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헬스본 주식회사 어떤 회사인가요? 예, 헬스본 주식회사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네네. 기술 집약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자동차 정비기기 산업의 특성상 숙련된 기술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지지부진했지만요. 이제 정말 도입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데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유형,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정년 연장형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56세, 7세 있던 그런 이제 정년 나이를 60세로 연장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좀 삭감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고용형인데 이것은 일단은 정년 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고용을 하는 거죠. 되지만 그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임금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임금을 이제 책정해서 활용하는 방안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근로시간 단축형인데 이거는 뭐 고용 연장을 하던 재고용을 하던 네네. 어쨌든 기존에 일하던 것보다는 시간을 조금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도 좀 낮추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헬스본이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좀 안정적이고 멋진 모습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어떻습니까? 그 회사 차원에서 좀 더 필요한 지원책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정부 지원금의 지원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네.
또한 그 노사 간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임금 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조금 더 이게 확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가 좀 더 좋아지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복리후생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예.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제입니다. 오늘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국노동연구원 오계택 박사님, 또 임금 피크제 도입 기업 주식회사 해스폰의 조장현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혈압이 위험하다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혈압이 쇼크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는 거는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보다 무서운 저혈압 쇼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야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석일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건강을 요리하는 분이죠. 한명화 한의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생생한 건강 정보를 전달합니다. 오혜주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 검진을 하거나 또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에 대부분 그 혈압 많이들 재잖아요. 네. 저도 그러는데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에도 혈압을 잴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어플이 나오더라고요. 어지럼증 저희 뭐 중고등학교 때도 뭐 친구들 많이 봤는데 이게 빈혈이어서 이렇게 어지럼증이 올 때 젊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체력으로 버틸 수 있는데 네. 어르신들이 이제 저혈압일 때는 예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그렇죠. 평소에 이 저혈압 관리는 어떻게 해야?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기립성 저혈압이 노인의 실신 원인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빈번하고요. 그리고 이게 평소에 우리가 많이 드시고 계신데 혈압약, 그리고 이뇨제, 네. 항우울제를 드시는 경우, 그리고 당뇨약이라든가 어떤 알코올성으로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기립성, 특발성 기립성 저혈압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 어지러움증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해 어지러움증으로 불편을 느끼는 경우에는요,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때도 머리를 그냥 평상에 두지 말고 10도에서 15도 정도 이렇게 세워두고 네. 이렇게 주무셔야지 아침에 일어나는 저혈압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혈압 환자들이 많이 갖는 게 소화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식후에 어지럼증이나 졸림 뭐 이런 걸 느끼기가 쉬운데 이 식사를 소량씩 수에 나누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그 저혈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쓰러졌는데 저혈압이란 말이죠. 이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저혈압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심장으로 가는 모아주는 혈액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심장으로 혈액을 많이 모으는 작업을 해주는 부분이 좋습니다. 다리를 좀 올려주고 하지에 있는 피를 심장으로 좀 몰아주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의식이 회복됐다 그러면 왜 쓰러졌느냐, 대개 이제 떼약볕에 오래 서 있거나 장시간 서 있거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수분하고 염분을 꼭 보충해 줘야 됩니다. 본인이 이렇게 그 쓰러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면은 네. 사실 뭐 장소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그 앉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또는 누울 수 있으면 눕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누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머리를 이렇게 수그리는 자세, 이게 우리 다람쥐 자세라 그래요. 그런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실 심장으로 피를 많이 모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혈압에 좋은 요리를 우리 한명화 원장님이 준비를 하셨다는데요.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 제가 그 저혈압에 좋은 건강 요리를 2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2가지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요리가 바로 마늘입니다. 네네. 네, 마늘과 이 저혈압 이거 관계 그리고 뭐 마늘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마늘은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강 식재료입니다. 특히나 이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력도 증진시키고 노화도 방지하고 또 이 위기능 개선에 좋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혈압을 조절하는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혈압뿐만 아니라 고혈압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늘은요, 한 가지로만 요리해서 먹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부대껴요 좀. 네, 그래서 원기가 좀 떨어지는 체력이 저하된 저혈압 환자들은요, 흑임자라고 하죠. 검은 깨를 이 마늘과 같이 배합해서 먹으면 혈압 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손발이 나는 유독 차다, 소화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마늘을 꿀에 절여서 먹거나 혹은
꿀을 이용한 마늘잼을 그 뭐 떡이나 이런 데 찍어 먹으면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든 적당한 게 좋습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상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평소에 좀 꾸준히 관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석일 원장님, 그리고 한명화 한의사님, 오해주 리포터 세 분 고맙습니다. 예.